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말, 이제 금요일이죠? 음,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는요, 봄이입니다. 사실 오늘 원래 예약한 아이는 봄동이인데, 지금, 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날짜를 바꿔서, 지금 봄이가 교감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교감은 돼요. 교감은 뭐 오늘도 되고 내일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한 달이라는 텀을 원하는 이유는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정보, 안부를 묻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날 안부가 궁금하고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듣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단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단지 환생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요. 아이들에게도 계획이라는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더 그 후에 있을 어떠한 계획적인 것을 들을 확률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텀을 드시고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저도 뭐 보름에 한 번씩 또는 뭐 10일에 한 번씩 하면 좋죠. 문제는 정보를 얻을 수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빈도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의 텀을 원했는데 어찌됐든 합의하에 위치가 지금 바뀌어진 겁니다. 봄이이고요. 봄이 누나는요. 너를 꼭 만나고 싶어. 언제쯤인지 널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이 언제쯤인지 그날을 꼭 기다릴 거야 라는 질문하고요. 우리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하는 요청의 말이었습니다. 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쁘게 어딘가 서두르고 있고요.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안녕 봄이 어디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바빠 보이지? 라고 하니까요. 아, 어서 오세요. 소중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가던 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어딘가로 이동을 합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쭉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멈춰선 곳은요, 절벽 바로 앞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실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곧 친구가 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이미지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어, 하얗게 빛나는 어떤 형체가 잘 보이질 않아요. 어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신인가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영체. 이걸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하나가 내려와요. 그런 내려오는 이미지를 아이가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친구가 내려올 거라는 것을요. 동물 친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누나는 봄이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듣고 나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면 이번에도 잘 부탁해. 누나는 봄이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 언제쯤 만나게 될지 알고 싶다고 하시거든. 그날을 많이 기다린다고 누나가 꼭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어 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봄이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식을 듣게 되실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실 거예요. 누나의 귀와 마음에 혹시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라고 합니다. 나는 누나에게 나의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네, 지금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전해진 또 다른 정보는요, 소식을 듣게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금 소식을 전하는 매체를 이런 인터넷이나 뭐 뉴스를 통해서든 또는 카페의 활동을 하면서든 이 아이가 누나에게 나타날 거예요. 쉬운 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뭐 무료 분양 아이 또는 유료 분양이든 이 아이가 스스로 누나에게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저는 알아듣고 있거든요. 네. 소식을 듣게 된다 하니까요. 듣게 되고 보게 된다 하니까 이 방법 말고는 누나가 알아채거나 듣거나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 핸드폰을 통해서 보든 뉴스를 통해서 보든 우리는 무조건 정보를 예, 외부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컴퓨터나 인터넷, 웹상의 또는 카페 활동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조금 주변을 좀 잘 살펴보는 네,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일단 고마워. 누나에게 전해줄게. 마음속으로요. 숫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사실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정확한 질문이거든요. 정확한 질문. 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언제쯤 나에게 돌아올까요? 언제쯤 나를 만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요. 내년에 만나게 될까요? 라는 질문하고 어떤 게 굉장히 축약된 것 같나요? 네. 내년이라면 내년에 국한된 굉장히 축약된 좀 더 범위가 좁은 질문이죠. 언제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좀 아쉬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숫자에 대한 질문을 내가 지금 내년이나 뭐 올해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눈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제 약병에 그 숫자 25, 여기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 25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25일 후에 내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 한 달 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직관에 대해서 공부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데커에 대한 또는 직관에 대한 공부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몇 번 영상에서 언급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것 예. 나는 이거를 궁금하지도 않은데 들어오는 생각 눈에 보이는 확 들어오는 것 생각나는 기억 냄새 소리 네 이런 걸 알아채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냄새지? 또는 뭔가 눈에 확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저기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 그리고 무언가 떠오르는 것 이것에는요 이건 무작위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 떠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요 왜 무작위처럼 떠오른다고 느끼시냐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질문이나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들이 떠오른 거예요. 단지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잡생각이지? 이게 왜 떠올랐을까?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질문을 어떤 걸 했다라는 걸 알고 눈에 떠오르고
보이는 것이 이게 왜 보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아채고 하기 때문에. 직관은 그런 방식으로 모든 정보를 전해줍니다. 즉각적으로. 오늘 질문하면 거의 동시에 빛의 속도로 답을 동시에 던져주거든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공부하려고 알아보시면요. 그런 것들을 직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요. 거의 동시에 답이 온다라는 얘기를 아마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 25가 보여서 맨 처음에는 왜 내년이나 올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내년이니 아니면 내후년이니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숫자 25가 눈에 확 들어와서 한 달 후에 해야 되는 건지 25일 후에 해야 되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다음에 질문을 주실 땐요 조금 급하신 마음에 하지만 이렇게 적어 주시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손해까지가 아니지만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공지에도 있고요. 몇 번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일층의 말을 전했습니다. 누나가 꼭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고 꼭 전해달랬어. 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를 기다린다면 저는 꼭 갈 겁니다. 누나의 마음과 누나의 이야기는요, 충분히 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누나는 조급해하는 게 느껴져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합니다. 나에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누나도 나도 원하니까요. 라고 합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걱정하고 있나요? 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나가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잘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누나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저는 알고 있다는 차이일 뿐이고요. 저에게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라고요. 불안해 마세요. 전부 알고 있고요. 우린 다시 함께 뛸 거니까요. 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시 누나와 함께 뛸 거랍니다. 네, 그 모습을 이 아이는 본 거죠. 네. 누나는 이 모습을 그리지 못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는 것 같고요. 누나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아이도 느낍니다.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후 교감은요. 레코드들마다 다 틀리긴 해요. 분명히. 근데 저는 어찌됐든 사후 교감은 자주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가 무언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방해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데 정보를 얻는데 네,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아이에게도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뭔가 자꾸 불러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불러내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잘못 들으면은 이게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교감은요 아이를 불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뭘 자꾸 불러내서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러내는 게 아니라요 제가 찾아갑니다. 제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요석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무속인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불러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불러들인다고. 하지만 저는 불러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갑니다. 그게 유차 이타이든 아스트라 프로젝션을 제가 통해서 가든 저의 의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틀려요. 엄밀히 얘기하면. 시간을 좀 드세요. 조급해 마시고요. 사실 이거 교감을 보고 보름밖에 안 돼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망설이기는 했어요. 뭐 그래도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바꿔서 해드리긴 했는데 어떤 도움되는 정보가 있으셨나요? 교감은요 한두 번에 딱 되는 모든 정보를 얻어서 정보를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심이 될까요? 전혀 안심 안 될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교감을 오늘 했어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뭐 질문을 20가지는 30가지는 했어요. 그 정보를 내가 다 받으면 안심이 될 것 같은가요? 금방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시간 개념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데 우리가 있는 지구라는 진동체를 가지고 있는 느린 진동을 갖고 있는 이곳에서는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하나하나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정보만 많이 알고 있는다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쓸데없이 많았는데요. 다음에 교감 신청하실 때, 네. 하긴 지금 뭐 기다리는 게 너무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되니까 바로 신청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한 달 이상이 걸리니까 지금은. 너무 빨리 한다고 뭐, 이게 딱 좋은 거는, 좋고 나쁘고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네, 메일 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세분화하세요. 질문 하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 마음을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질문 하나라도요, 똑똑한 질문 하나 하면요, 그 질문에 따라서 제가 아이가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질문을 제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질문이 광범위해 버리면 아이도 광범위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요지를 못 찾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